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의 학술 이론이라고 받아들이시고 호황된 뭐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 이런 경제 이론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차이는 뭘까요? 자본주의 차이는. 공산주의는 상대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국민들에게 사유재산을 형성하거나 서로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겠지만 일부만 하고요. 계획경제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일을 거기서 다 투입해서 합니다. 자유로운 창의성이 없죠.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 그와 반면에 자본주의 자유민주체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하고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하게, 교육도 잘 되고 서로 간의 이동의 자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공부도 이렇게 나름대로 창의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또 경쟁이 붙어갖고 또 옆집에서는 더 잘 만들고 다른 기업에서 또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막 발달하고 특별한 기술이 이제 어떤 놀라운 사람들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의 시대에서는 빠르게 오늘날 같은 인터넷 발달의 세계에서는 빠르게 그 기술이 파급이 됩니다. 기술을 사오든지 다른 데서 그걸 보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든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성공한 나라가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 또는 베트남이겠죠. 베트남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땅은 다 중국 겁니다. 중국 정부 거지만 이것을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했죠. 수출을 이제 어디선가 자본주의 사회,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수출을 원활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제가 급증을 했습니다. 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도 따라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중국에 이제 지금 가보시면 막 높은 빌딩도 그렇고 막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그 한 국가가 이렇게 현대사회에 와서 부강하게 되는 경제적 특히 경제적인 부강에 있어서는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했을 때, 그 다음에 교육 사람들이 멍청하면 우리 멍청한 데서 무슨 지식 거기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교육에 투자를 하고 어떤 해외 유학을 가서 거기서 선진 문물을 받아오고 선진 지식을 받아오고 또 다른 나라 기업들과 막 교류를 해가지고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중국의 기술도 발전하게 중국의 투자를 갖다가 유리하게 해서 해외 기술들을 만약에 해외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 내 기술이 발전하게 됐죠. 그것이 전 세계 이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다른 모방해서 이제 새로운 상품 만들고 중국이 요새는 다 1등인데 뭐 가전도 1위고 뭐 전기자동차도 1위고 반도체 대만과 합하면 60 몇 %전 세계 저가 반도체지만 스마트폰도 1위고 뭐 이렇게 1위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제2의 뭐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요. 미국에 의해서.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보면 폐쇄적인 약간 서로 국민들 간에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교육을 아무래도 제한돼 있죠.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거나 뭐 해외 기업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해서 해외 기업이 국내로 투자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북한 국내로 투자돼 갖고 일자리 생기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또 기업을 수없이 창업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이런 중국의 수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도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자유민주체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국민의 자유가 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체제는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뽑고 물론 중국도 이제 선거를 뽑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땅이 다 중국 거고 우리는 이렇게 자본주의 땅이 다 이렇게 개인 거나 국가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개인이 소유가 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고 이동의 자유가 이제 중국도 이제 이렇게 이주의 자유는 자유로워요. 북한은 아주 그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베트남도 그렇고
공산주의라도 이제 이게 자본주의의 경제 방식을 받아들여서 외국과 이렇게 거래하고 외국 가서 유학도 하고 교육과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외국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 기업 이제 그대로 그 공장 거기서 만들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기술 배워가지고 이제 새로 창업하고 이런 교육이죠. 교육 플러스 서로 상업하는 행위를 많이 기업 행위를 많이 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국가 경제 2위의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업하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될 때 발전합니다. 특히 그 나라가 어떤 자원이 많으면 해외에서 다 사올 필요 없죠. 우리가 같은 놈 이렇게 자원이 빈국이라서 석유도 사와야 돼, 식량도 사와야 돼, 모든 게 다 사와야 돼. 일단 달러가 필요해.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든지 옛날에는 뭐 중동에 가가지고 외화를 획득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통화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 외화니까 가서 벌어서 갖고 와요. 우리나라 돈이면 그냥 찍어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자원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사고 팔기 열심히 많이 하기만 해도 경제가 금방 발달하고 물자가 풍성해집니다. 어떤 폐쇄된 국가라 할지라도 어떤 지도자가 똑똑해서 그래서 국민들 간에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하게 하면 자유롭게 이제 기업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형성하게끔 해줘야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그 경제가 발전하게 돼요. 중국은 이제 땅은 이제 중국 거 정부 거지만 기본에 개인의 자본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약간 통제는 있겠죠. 내부적인 이제 공산당원들 중심으로 내는지도 모르죠.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자기네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나머지는 가난하게 뭐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유롭게 이제 교육을 받고 선진문물 가서 교육받고 해외 기업 유치하고 에 따라서 거기 이제 기술을 모방해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나 국가들과 해외 기업들이 미국 중국 국내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자리를 많이 준 것, 기술을 많이 파급시키는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 경제가 수출도 잘 되고 내수 경제도 잘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경제 기업, 특히 제2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거기에는 교육 플러스 해외 기업 유치, 해외 기업이 국내에 와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해외로 또 수출이 나가니까 일자리를 제공, 기술 습득 모방해서 기업 만들기.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중국 상품들을 보면 창의성이 엄청나요. 우리나라에 없는 상품들이 가득합니다. 물품도 싸고 인구수가 14억이 되다 보니까 뭐 내수경제가 내수경제 자체만으로도 중국에는 뭐 생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론 수출에 타격이 좀 있으면은 전 세계 수출에 타격이 있으면 중국도 내부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러나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한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다른데 전 세계 나라 가서 교육을 받아 유학생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해외 기업이 유치되고 안에서 기술이 전수되고 모방해서 기업이 만들어지고 사유재산이 형성되고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제도롭게 만들어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국가가 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자체 안에서 자급자족 경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나라 통화 갖고 그 나라 안에서만 살아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가 없어도 그 나라 안에 안에 자기 나라가 석유도 갖고 있고 가스도 있고 모든 막 철강 썩고 원자재 다 갖고 있고 이러면 그 나라 거 파먹어도 돼요. 그 나라 땅에서 그런 거 다 캐가지고 해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교류를 안 하면 기술이 좀 떨어지겠죠. 기술 같은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돼 있어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일일생활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파급 효과도 빠르고 새로운 어떤 문물에 대해서도 금방 이쪽으로 문화에 대해서도 파급 효과가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교육 플러스 기업 활동, 그래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하죠. 사유재산 형성,
개인의 창의성,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하면 거기서 부가 창출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경제 이론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학술 이론으로 허황된 이론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그냥 경제 이론이구나. 이렇게 재밌는 그냥 경제 이론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그 하나에서 해외에 나가서 굳이 이렇게 자원을 사오려면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을 받아줄 국가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한번 다른 나라 경쟁에 뒤처지는데도 일부러 받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경제를 임의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 경제, 이게 유럽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하고 일본 경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수출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외화를 획득하고 차관도 뭐 들어오고 그랬죠. 외화를 획득하고 물론 국내 안에서 잘해야죠. 외국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경제 부강, 공산주의 국가에 잘 사는 국가가 중국이 엄연히 있는데 공산주의라고 못 사는 건 아니다. 다만 거기도 사회재산을 형성하고 허용을 했고 서로 간에 사고파는 행위, 기업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하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술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중국의 전세계 수출에 나서 전세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중국 국민도 전세계 1억 5,500만 한해 매년 관광객으로 나가 유학생도 있고 전세계로 나가서 하잖아요. 공산주의 체제지만은 자본주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아주 부강화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본주의 체제라도 서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못하게 하면 기업들의 기업활동, 개인의 사회재산하면 사회재산을 억제하고 이렇게 이러면 발달 안 합니다. 그리고 해외 문물과의 교류, 해외 기업 유치하고 해외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그렇죠. 아이디어, 자본, 아이디어가 이렇게 뭐 창의성이 발달해갖고 뭐 수많은 기업들이 일어나고 그 전 세계 수출에서도 성공하고 전 세계 수출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면 되거든요. 우리 대기업에도 하청업체들이 보면은 납품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미 기존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이쪽 걸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납품하면 돈벌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납품 안 받아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앞으로 중동 같은 데나 러시아도 이렇게 기업을 많이 창업을 하고 이러면 미국과 유럽 이런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수출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수출을 받아줄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 국내에 자원이 많고 그 기업들의 활동 등을 기업 창업이라든지 활동을 장려하고 교육을 선진교육 해외 유학생 파견하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래서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기업 활동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그 나라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물품, 새로운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라고 애를 쓸 거고 교육이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돈을 벌면 또 다른 데서 경쟁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모든 물자가 풍성해지거나 신기한 상품들이 많아지거나 인구수가 좀 넉넉히 뒷받침이 좀 좋죠. 자원까지 많아지면 자기 땅에서 그냥 다 캐갖고 석유가스 뭐 이렇게 원자재 다 캐갖고 살면 되니까 농산물도 자급자족 경제는 그 나라의 생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경제 이론을 말한 것이니까요. 왕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